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2단원에 대한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단원의 앞에 있는 부분 한번 우리가 예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테스트를 보더라도 뭐 좀 오답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a는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래요. 근데 요거를 a를 사용하여 나타내래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지금 2의 x 플러스 1 제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한번 해보죠. 자, 우선은 어떻게 돼요? a는 2의 x 더하기 1이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2의 1제곱을 곱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 2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2의 x제곱은 얼마가 된다? 2분의 a가 된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밑이 얘가 지금 뭐예요? 바로 8이죠. 자, 8은 우리가 이제 밑을 소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8은 2의 몇 제곱이죠? 바로 세제곱이죠. 그럼 2의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x-1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지수법칙에 이용해서 우리가 안에 거와 지수를 곱한다. 밑하고 곱하는 게 아니에요. 지수하고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의 바로 3x-3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어떤 걸 또 뜻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나누기였죠. 2의 3x 나누기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대입해 주려면 바로 2의 x제곱이라는 요 모양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수 법칙을 또 이용하는 거죠. 바로 지수의 곱. 바로 가로로 묶이면 얘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아이고요. 자, 2의 x제곱의 전체 몇 제곱? 세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나누기 2의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곱하기 얘는 8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역수니까. 자, 그럼 다 끝나가죠. 자, 2의 x제곱이 바로 2분의 a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대입을 2분의 a의 세제곱 곱하기 8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또 지수법칙으로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겉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위에 거 분자, 분모 각각 우리가 지수하고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지수는 전부 다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 자, 2의 세제곱 분의 바로 a 세제곱 곱하기 8분의 1이라는 거죠. 자, 2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8이죠. a 세제곱 되니까 얘는 64, 88의 64분의 바로 a 세제곱이다 해서 우리가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우리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또 여러분들 많이 또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네모칸이 있으면 여러분들 괜히 식이 되게 복잡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를 뭐로 생각해요? 그냥 하나의 문자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얘를 이대로 계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어느 쪽으로?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줄게요. 자, 이항 시켜주고 뒤집어 볼게요. 그럼 얼마예요? 바로 a는 자, 32x 세제곱 y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대로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 y의 전체 제곱이 돼요. 자, 얘가 이항 되고 얘도 이항을 시켜야 되니까 얘도 나누기 얼마예요? 24x의 5제곱 y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 자, 가로가 씌어져 있으면 그 가로를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이 가로부터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자, 32의 x 세제곱 y의 제곱 곱하기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x의 4제곱이죠. 왜? 마이너스 1을 제곱을 하더라도 걔는 뭐가 돼요? 바로 1이 되니까요. 자, 그럼 x의 지수끼리 곱하면 4.
y하고 지수하면 y의 몇 제곱? 2제곱이 된다. 자, 나누기. 자, 나누기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곱하기로 부호를 바꿔준다. 그래서 우리가 역수를 취해주면 되죠. 자, 24x의 5제곱 y분의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준다. 이게 아주 그냥 메인 핵심이에요. 자, 우선은 뭐를 볼까요? 자, 개수를 볼까요? 자, 개수 보면 32 곱하기 24분의 1 개수 됐죠? 이제 개수 끝났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를 보면 여기는 3제곱, 4제곱, 여기 5제곱이에요. 누가 더 커요? 분자 쪽에 있는 문자의 지수가 더 크죠? 그러면 우리가 x의 얼마? 3 더하기 4 빼기 5를 하면 된다. 어차피 나누기는 우리가 뺄셈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바로 y라는 거죠. 자, y도 보면은 그 분자에 있는 쪽이 더 커요. 그래서 2 더하기 2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 계산해 줄까요? 84, 83. 그래서 얼마? 3분의 4가 되고요. 자, 그리고 3 더하기 4 빼기 5가 되니까 x의 얼마? 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되면 y는 얼마? 바로 세제곱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예전에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을 그냥 일일이 약분을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뭐 간단한 식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풀려요. 한데 문제는 이렇게 그 식이 약간 복잡해 보이는 식을 만약에 계산하다 보면 여러분들 계산 실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개수는 개수끼리, 그 다음 뭐죠?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준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실수 없이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좀 약간 여러분들도 이거 문제가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선생님이 지수법칙 문제 풀 때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밑을 소수로 바꾸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밑을 소수로. 이 부분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얘는 4, 8이고 여기 2네요. 그래서 밑을 먼저 다 소수로 바꿔줄게요. 첫 번째. 자, 2의 제곱의 전체 2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나누기 2의 세제곱의 전체 x 플러스 1이 돼요. 자, 그랬더니 얘가 뭐가 돼요? 2의 6제곱이 된다 라는 얘기죠. 자, 얘네를 하나씩 다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면 자, 2의 얼마예요? 4x 플러스 6이 되고 나누기 2의 얼마입니까? 3x 플러스 3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는 2의 6제곱입니다. 자, 잘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분자 쪽에 있어요? 분모 쪽에 있어요? 분자 쪽에 있죠? 자,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앞에 게 더 크다는 얘기죠? 우리가 계산을 하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2의 얼마? 4x 플러스 6 빼기 3x 빼기 3.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걔가 2의 6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줘 보니까 2의 얼마예요? x 더하기 3은 2의 6제곱이다. 자, 여기 보니까 x 더하기 3과 6이 서로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x의 값은 얼마가 돼요? 바로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거는 자, 밑이 지금 다 같죠? 그 다음 뭐도 같아요? 지수도 다 같죠? 그러면 이거 무슨 계산이라고 그랬어요? 동류한 계산이죠? 5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5가 5개가 있으니까 5개의 5의 7제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동류한 계산 저번에 그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부분은 뭐가 돼요? 바로 그 5의 y제곱이다. 자, 이거 지수법칙 풀어주니까 5의 몇 제곱? 8제곱은 그 5의 y제곱이 되니까 결국에는 y는 얼마가 된다? 바로 8이 된다.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x 더하기 y예요. 그래서 3 더하기 8을 하니까 바로 얼마가 되더라? 바로 11이 되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산을 하실 때 여러분들 차근차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이제 계산 부분이 여러분들 좀 많이 실수도 하고 지금 그 계산을 명확하게 지금 과정을 잘 안 적으세요. 그래서 과정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적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산의 안정성이 되게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요 내용 한번 정확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잘 적으시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계속 풀어봅시다. 자, 적어 놓으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계속 풀어보죠. 자, 우선은 4번을 보면 아까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하고 좀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자, 밑이 같죠? 그리고 지수도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동류한 계산이다. 2의 6제곱을 몇 번 더했어요? 바로 2의 6제곱을 4번 더했으니까 4 곱하기 2의 6제곱이다. 우리가 앞에 붙어있는 이 계수는 뒤에 그 어떤 문자나 그 식을 몇 번 더했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4의 5제곱이 얘도 몇 번을 더했어요? 3번을 더했죠? 바로 3 곱하기 얼마? 4의 5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9의 세제곱을 몇 번 더했어요? 바로 3번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9의 얼마? 세제곱. 자, 3의 5제곱을 몇 번 더했어요? 4번 더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얼마? 3의 5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우선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4하고 4 약분이 되고 3하고 3 약분이 됐어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밑을 바로 소수로 고쳐주는 작업을 하라고 그랬죠. 자, 2의 6제곱 그대로 소수예요. 얘는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2의 6제곱이죠. 2의 제곱의 5제곱이니까 2의 제곱의 전체 5제곱. 하나씩 계산을 다 풀어보죠. 자, 얘는 바로 3의 제곱의 전체 세제곱. 자, 3의 얘는 얼마예요? 5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면은 자, 2의 6제곱이고 얘는 지수법칙 이용하면 지수끼리의 뭐가 된다? 곱이 된다. 2의 10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3의 몇 제곱? 6제곱. 얘는 3의 5제곱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밑이 같은 것끼리 한번 지수법칙을 사용해보면 2의 6제곱과 2의 10제곱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2의 4제곱분의 1이죠? 10 빼기 6이 되니까. 자, 여기서는 곱하기 얼마가 돼요? 자, 6제곱과 5제곱 빼기 하면 바로 3이 돼 있죠. 분자 쪽이 더 크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바로 16분의 3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 푸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면 되게 식이 간단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가 있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밑이 같고 지수가 같으면 얘네들은 동류한 계산처럼 우리가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5번을 계속 이어서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 분모가 여기 3이고 5니까 양변에 15를 곱한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할 때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6 곱한 다음에 3 더하기 2를 하시나요? 아니죠? 그쵸?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통분을 해준다 라는 부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하고 5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바로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분의 얼마가 되죠? 바로 5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얘도 15분의 자, 필요한 게 분모 문제에서 3을 곱해야 되겠죠? 3, 2x 플러스 3y 얘도 통분을 해줄까요? 그러면은 15분의 얼마가 돼요? 바로 30x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분모가 15로 전부 다 통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로 다 통분을 시켜주면은 첫 번째 하나 풀어줄까요? 마이너스 5x 풀어줄까요? 마이너스 10y 얘도 풀어주면 플러스 얼마? 6x 얘도 풀어주면은 플러스 9y 자,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30x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량 같은 것끼리 계산을 해주면 자, 15분의
자, 마이너스 5x 플러스 6x 30x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1이고 얘니까 31x가 되겠죠. 다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y끼리 계산해주면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y가 된다. 자, 그러면 a하고 b가 뭐가 될까요? 바로 하나씩 분리를 한번 시켜보면 15분의 얼마? 32x가 되고요. 마이너스 15분의 얼마? 1y가 돼요. 그래서 a라는 값은 얼마가 된다? 15분의 바로 31이 된다. 그리고 b라는 것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5분의 얼마? 바로 1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15분의 얼마? 31 더하기 마이너스 15분의 얼마? 1이라고 하면 자, 15분의 32이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네,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사항은 뭐냐? 이렇게 분모가 됐을 때 절대 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통분을 시켜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를 그 밑에 분모의 그 최소배수 곱해주는 경우는 어느 경우만 가능한 거냐면 방정식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바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우리가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냥 얘는 사실상 그냥 식이에요. 식에서는 우리가 곱해서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근히 이 부분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서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얘는 계수와 상수항이 같대요. 그래서 다 그냥 전개해서 동량끼리 계산해 주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하나씩 분배 법칙을 써서 얘를 풀어주면 자, 2a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6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얘도 곱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3bx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15다. 자, 동량끼리 계산을 해보면 자, x제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동그라미 자, 그리고 얘네는 어떻게 해요? 세모끼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앞에 거는 어떻게 돼요? 바로 2a 플러스 3의 x제곱이라는 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요 부분은 플러스 12 마이너스 3bx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 계산해 보니까 얼마? 얘는 21이 된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될까요? 얘도 21이고요. 얘도 21이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뭐가 있어요? 모든 개수와 상수가 같다요, 다. 그러면 상수가 지금 플러스 21이니까 얘도 21, 얘도 2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a 플러스 3은 얼마? 21이 되고요. 자, 2a는 얼마예요? 18이 되겠죠? 자, 그럼 a는 얼마? 바로 9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개수도 우리가 확인해주면 자, 12-3b는 얼마가 된다? 바로 21이다. 자, 그래서 3b는 얼마예요? 자, 그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자,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문제가 지금 그 6번은 자, 두 개의 수를 곱하래요. 그래서 a 곱하기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7이 된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계산하고 저기 식을 안 적으면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많으니까 꼭 그거 주의하시고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두 문제를 계속 이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 우리가 이제 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고 이제 오늘은 진도를 살짝 좀 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7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얘도 정리를 한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1순위는 뭐예요? 우리가 거듭 제곱이 있으면 그렇고 풀어줘야 된다라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으로 가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한번 풀어주면은 자, 하나씩 우리가 전개를 해주면 첫 번째는 뭐가 돼요? 바로 3x의 세제곱이 된다.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5x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얼마가 돼요? 플러스 9x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을 우리가 곱한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x는 얼마가 돼요? 바로 마이너스 3x의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x제곱과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얼마? 8x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얘는 3을 우리가 하나씩 얘도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6x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18x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웠을 때는 우리가 그 최고차가 2차였는데요. 얘는 3차가 있네요. 자, 이 3차는 이제 우리가 최고창이 있으면 바로 이제 그 최고창의 그 차수로 우리가 식의 그 차수를 얘기해요. 다항식 차수는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의 차수. 얘는 3차니까, 근데 3차가 사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3차가 남아있으면 3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3차는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2차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5x 제곱과 플러스 8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x 제곱 얘네끼리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7 요거 두 개 하면 마이너스 7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3x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차항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9x 그 다음에 18x 그래서 얘도 계산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27x가 된다. 마지막으로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래요. 마이너스 3. 자, 문제에서는 최고창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최고창의 개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3이 되고요. 상수항은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합하면 마이너스 13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얼마? 마이너스 16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얘는 그냥 잘만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8번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어떤 그 시계값을 구해요. 시계값. 그러니까 문자 대신 수를 대입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전에는 단순한 문자였는데 a제곱 b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풀어주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얘를 어떻게 해요? 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면 가로가 지금 이렇게 있죠. 가장 1순위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로로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 계산을 한다고 했죠. 자, 먼저 저기 거듭제곱에서 지수번지 풀어줄까요? 그럼 a 세제곱, b의 세제곱, c 곱하기 풀어주면 얼마예요? 49의 a 4제곱, b의 8제곱, c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누기.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의 몇 제곱, 세제곱, b의 몇 제곱, 9제곱, c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나누기가 있어요. 그럼 곱하기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럼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c. 자, 49a 4제곱, b의 8제곱, c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로 바꿔주면 자, 마이너스 8a의 세제곱, b의 9제곱, c의 세제곱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거 뭐죠? 문자,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지수법칙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분의 49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문자들이죠. 한번 볼까요? 세제곱이에요. 4제곱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분자 쪽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분모 쪽에 있는 건 3이죠. 그러면 얘는 분자 쪽이 더 크니까 3 더하기 4 빼기 3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b는 뭐가 돼요? 분자 쪽 3하고 8이에요. 근데 분모 쪽은 9예요. 분자 쪽이 더 크죠. 그래서 3 더하기 8 빼기 9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c는 뭐가 돼요? 자, c를 보니까 c 1, 2 그 곱하면 얼마가 되죠? c의 세제곱이죠. c의 세제곱과 c의 세제곱 바로 뭐가 돼요? 약분이 돼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수 법칙에서 뭐가 돼요? 나누기 할 때 앞에 있는 지수와 뒤에 있는 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8분의 49의 A의 몇 제곱? 4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B의 몇 제곱이에요? 자, 12의 11의 마이너스 9니까 얼마?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거는 A제곱 곱하기 B예요. 그럼 우리가 얘도 그 모양꼴 고쳐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얼마? 49에 전체 묶어주면 A제곱, B, 그 다음 전체 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2가 2랑 곱하면 4가 되죠. B로 가면 제곱이 되죠. 그러면 4제곱, 2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양꼴 만들어 줬으니까 대입을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8분의 49에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얼마 4의 전체 제곱이 된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49 곱하기 자 49분의 얼마 16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약분만 하시면 끝나는 거죠. 49 약분되죠. 8하고 16이 약분되죠. 2죠. 그럼 결국 얼마야? 마이너스 2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2단원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이제 개념인 동시에 문제죠. 근데 선생님은 지금 계속 그 강조하는 거는 되게 단순해요, 다. 뭐죠? 단항식 계산할 때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지수법칙 이용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항식, 한식 이런 걸 풀어줄 때 가장 1순위는 뭐다? 거듭제곱으로 가로가 묶여있으면 거듭제곱부터가 1순위로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사칙연산은 똑같이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단순한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지키면서 문제를 많이 푸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계산 실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꼭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적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진도, 부등식을 살짝 조금 나가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적어 놓으세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개념은 바로 우리가 3단원, 바로 이제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자, 부등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한번 내용을 살짝 이제 배워봤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은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개념은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이게 쉽게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내가 개념이 약간 덜 됐었나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우선은 부등식의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두 수를 이제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비교를 하려고 하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어떤 부분이다? 바로 자, 크다, 그 다음에 같다, 그 다음 우리가 작다. 자, 이 세 가지 비교밖에 없죠. 뭐 비슷한 수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수학에서는 확실하게 크냐, 같냐, 작냐 이렇게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를 좀 많이 힘들어 했었냐면 자, 크지 않다, 그리고 작지 않다. 자, 크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크지 않다 한번 가려볼까요? 그러면은 뭐만 남아요? 작거나 같다만 남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작지 않다. 작지 않은 거, 작은 거를 우리가 가려볼까요? 그럼 뭐만 남아요? 큰 거랑 같다만 남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바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등식이 어떤 건지 한번 이제 개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 자, 부등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앞에 부가 뭐예요? 아니 부자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등식이 아니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등식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보냐면 바로 대소관계입니다. 대소관계. 뭐가 크냐 작으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게 바로 부등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등식은 어떤 식을 얘기하냐면 자, 요거나 요거 그리고 요거나 요거를 자, 뭐예요? 문자 또는 뭐죠? 수로 자, 나타낸 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바로 대소관계를 우리가 따진다라는 거. 이게 바로 부등식에서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근데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정식에서 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변의 이름이 있어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번 볼게요. 자, 2x 플러스 3과 얘가 5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왼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얘를 우리가 좌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바로 우변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양변이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지칭하는 이름이 양변이다. 그러면 좌변, 우변 두 개를 다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등식은 이제 이런 대소관계인데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 A가 B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A가 B보다 작다. 그리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각각의 이제 한글로 읽는 방법을 한번 보면 자, 얘는 뭐가 돼요? A는 B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우리가 항상 문자를 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항상 우리가 식을 읽을 때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A는 B 초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밑에 거를 보면 뭐가 될까요? 자, A는 B보다 뭐가 돼요? B보다 작죠? 작다. 자, 그리고 A는 뭐가 돼요? B 미만이다. 뭐 초과 미만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돼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A는 뭐가 돼요? B 이상이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 부분이에요.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는 B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여러분들 저렇게 크다, 같다, 작다 적어 놓으시고 가리세요, 그냥.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걸 볼까요? A는 뭐가 돼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A는 뭐가 될까요? B 이하이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A는 B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부등식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우선은 내용을 살짝 적어 놓으시고 우리가 이제 좀 더 부등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필기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부등식도 하나의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얘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3이 5보다 크다. 거짓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등식의 해가 뭐냐 한번 보면은 자, 부등식의 해. 자, 그 부등식을 어떻게 돼요? 부등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자, 미지수의 값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한다. 이 내용은 뭐가 되죠? 바로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건가? 해가. 자, x는 2, 3, 4, 5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2x-1은 4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한번 풀어보면 얘를 참이 되게끔 하는 우리가 미지수의 값을 찾으면 돼요. 미지수가 지금 현재 4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미지수의 값은 4개가 주어져 있는데 x를 2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자, 4 1이니까 3. 3이 4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얘는 거짓입니다. 자, x가 3이면 얼마가 돼요? 바로 5가 돼서 얘는 4. 얘는 이제 참이 되겠죠? 성립하니까요. 자, x가 4가 되면 얘는 얼마예요? 7이 되고 얘도 4가 되니까 얘도 참이 되겠네요. 자, x가 5일 때는 뭐가 되죠? 9. 당연히 얘도 뭐가 돼요? 얘도 참이 된다. 자, 참이 되게끔 하는 값은 바로 뭐다? 3, 4, 5가 돼서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x는 수 전체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푸는 방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계산하는 거 아시죠? 항상 뭔가 새로운 거 배우면 계산할 게 많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부등식 풀려면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바로 부등식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풀 때 어떤 성질을 알았죠? 등식의 성질을 알았어요. 왜? 방정식은 등식이니까. 하지만 얘는 우리가 아직까지 부등식의 성질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 자, 첫 번째는 자, 뭐냐면 양변에 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자,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해볼게. 바로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C라는 수가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에다 양변에 C를 똑같은 수를 내가 더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려온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같은 수를 뭐가 돼요? 빼도 자, 이렇게 빼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가 않는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된다?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와 변하는 거 그것만 구분하시면
부등식은 거의 이번 단원에서 80% 이상 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왜? 부등식을 풀어주기 위한 성질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볼 게 어떤 부분이냐. 자, 양변에 같은 양수입니다. 양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뭐가 된다?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네, 글이 좀 길죠. 자, 여기서도 이제 볼 게 어떤 부분이냐. 자, A가 뭐가 돼요? B보다 크대요. 자, C가 양수래요. 자,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자, A에다가 곱하기 C를 하건 B에다가 곱하기 C를. 그러니까 똑같은 양수를 양변에 이렇게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자, 양수이니까 우리가 나눠도 상관없죠. C분의 A 그리고 C분의 B가 되면 자, 이렇게 나누어도 똑같이 나누어도 얘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 내용에서부터는 또 뭐가 되냐? 좀 이제 반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이어서 할 테니까 우선 한번 적으세요. 자, 지금까지 부등식의 성질은 뭐였어요?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가 않았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뭐가 되냐면 양변에 같은 음수입니다. 음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자, 부등호의 방향이 변한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면 A가 B보다 커요. 그런데 C가 음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A 곱하기 C를 하고요. B 곱하기 C를 하면 자, 원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우리가 등식처럼 계산을 해도 상관없지만 요 세 번째 바로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나누게 된다 하면 C분의 A, C분의 B가 되면 얘도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뭐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자, 3이 5보다는 작아요. 근데 난 양변에 뭐를 곱해요? 마이너스 2를 한번 곱해볼까요? 2를 곱한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보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5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그럼 누가 더 큽니까, 지금? 마이너스 6이 더 크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죠. 자, 이러한 상황처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등식의 성질은 우리가 등식의 성질 할 때도 그 방정식 풀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던 것처럼 이 부등식의 성질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을 모르는 상황에서 부등식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거의 뭐 비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점보다 나머지 계산은 똑같게 진행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될 때에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등호 방향이 무조건 반대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자, 반대로 바뀐다.
그러니까 양수에 대해서는 되게 자유로워요. 하지만 음수에 대해서는 자, 이 부분이 되게 그 조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숙제 문제 풀다가 우리가 이제 그 예로 한번 들어보면 자, 시계 범위가 있어요. 시계 범위. 자, 만약에 x가 뭐 예로 들어보면 뭐 3보다 크고 5보다 했을 때 자, 2x-7의 범위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그 첫 번째 그 단원에서 문제 풀 때 좀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x 범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먼저 스텝 1은 뭐냐면 곱해져 있는 수부터 먼저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는 뭐냐면 더하거나 뺀 수를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한번 볼까요? 자, 2x-7의 범위를 구하려면 먼저 요 식을 우리가 방금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자, 2x면 x 앞에 2가 곱해져 있죠. 자, 2를 곱하는 건데 2를 어디다 곱하냐? 세 변에다가 각각 곱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변에다가 곱해주게 되면 2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한번 그 2를 곱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6, 그 다음에 2x, 그 다음 바로 10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보면은 마이너스 7이라고 있죠. 그러면 모양을 우리가 똑같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7을 우리가 세 변에다가 어떻게 해요? 더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7을 빼면 플러스 7이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마이너스 7을 세 변에 더한다. 그런데 우리가 더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부등호는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을 하나씩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2x 마이너스 7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얼마?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의 범위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왜? x가 이렇게 주어지면.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x가 저기 마이너스 1부터 뭐 3까지가 돼 있고, 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뭐 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는 지금 곱해져 있는 수가 좀 달라요.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먼저 마이너스 2라는 게 곱해져 있죠.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 그랬죠. 세 군데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곱해볼까요? 그러면 얼마?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바뀐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신 분 계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수직선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크죠? 오른쪽이 더 크죠. 그래서 수학은 얘기할 때 작은 거는 왼쪽, 큰 거는 오른쪽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2로 표현해야지 제대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 곱해져 있는 거 처리했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뒤에 이제 더해져 있는 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세 변에다가 뭐를 한다? 3을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3을 더해 볼까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더하기 3, 그 다음에 5가 된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바로 우리가 이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부등식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짝 배워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성질, 이 부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부등식의 성질을 알아야지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꼭 이 개념은 정확하게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